입사 후 발령받은 첫 부서에서 3명의 여자 선배와 첫 식사를 하게 된 신입사원. 식사 중 선배 한 명이 갑자기 허를 찌르는 질문한다. 우리 모두 동갑인데 몇 살처럼 보여요? 등이 서늘하다. 30대인 것 같은데 30을 넘는 숫자를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지겠지. 우와, 머리 복잡하다. 29살. 신입사원은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뜻 모를 웃음을 짓는 3명의 선배. 정확히 맞췄네요. 헉, 안녕하세요. 하우보다 Y가 중요한 질문 메이커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나이에 민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색함이 사라질 때쯤 나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동호회에서도 서로 친해지면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에 민감한 문화 때문인지 직장에서는 여전히 수직적인 문화가 존재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한 3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직급 없이 이름 뒤에 임자를 붙여 부르기로 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3번의 시도 가운데 배울 것은 수평적인 문화는 조직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진짜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급과 상관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직적인 문화를 없애고 수평적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직원들 간의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의나 미팅에서 상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제안이나 아이디어에도 웃지 않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좋은 제안이면 채택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제안이 채택되는 사례가 몇 번 생기면 자연스럽게 직급 간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직원은 회의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제안하고 상사도 제안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게 의견을 제안하는 한 사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맡은 브랜드가 3년간 매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씩 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매출을 주도한 상품을 만든 직원은 3년차 미만의 신입사원과 주임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크고 작은 제안을 했고 각 부서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메인 상품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리 연차가 어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조직에 깔려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목표까지 탑다운으로 주어지면 수평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스스로 공헌할 바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상사는 부하 직원이 스스로 정리한 공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코칭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바텀업 목표를 세우게 되면 낮은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텀업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큰 숲을 같이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된다면 그 방향성을 따라 고민하게 됩니다. 브랜드의 본부장으로 있을 때 1년 반 동안 우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매주 매월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해의 목표를 세울 때 직원들의 목표가 제 생각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사가 큰 그림을 공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 직원들은 큰 방향성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물었는데 그 조직의 리더가 방향성이 없으면 그 조직을 떠나는 게 더 낫습니다. 수평적인 문화는 회사의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나 상사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자신의 평가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작은 영역부터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조금씩 조직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회사의 비전과 큰 숲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에 맞게 나의 공헌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 상사와 부하가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협업에 임하고 계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